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률의 효력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예외가 있었죠. 강행규정,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급부 의무가 없게 된다. 이게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급부 의무가 없게 된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통정의 표시,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 표시,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 을과 통정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무효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판례에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자체로 유효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갑은 을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소위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인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거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각의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은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만 소위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요 근래 우리 민법에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걔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 제한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까지를 얻었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한 사람이죠. 완전히 노망나서 맛이 갔다는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의 신격 회장이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소위 법률행위, 민법상의 계약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노망이 났든 안 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 선고나 피한정 후견 선고가 있을 때만 어떻다, 그렇게 제한 능력자로
분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일단 세 가지 보셨고요. 자 취소권자 자 지금 보니까 3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한 능력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고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스스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이 사람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대리인 주로 이제 법정 대리인 주로 문제가 되겠죠. 엄마 아빠 이 사람도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승계인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냐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 사람 제한능력자 일중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민사간에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취소권 행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승계인, 상속인 이런 사람도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스스로 그다음에 대리인 또 승계인도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도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서 소리자 무효의식이죠. 자, 제한 능력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를 했고 대리인, 승계인도 취소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이때 을한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이 병한테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병한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을한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리감이 이런 식이죠.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갑이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근데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취소권 자체는 누구한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출제 포인트가 이제 되게 될게 이건데 사실 하나예요.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지나더라도 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야?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획을 체결했다면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또 피성년 후견인이 일정한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3년 이내에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겠다. 피성년 후견이 20년 전에 계약 체결을 놓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20년 지나가지고 맨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서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 경과되면 역시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민법 103조 위반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 103조 위반의 문제로 봤었고요. 이에 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강박행위가 매개되면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요 10년 지나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MBC 주식 기승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국가 그때 이제 국보인가 하여튼간에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어떤 보안사라는 기관에서 강박을 했습니다. 국가에 헌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MBC 주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막 고문하는 이런 거 보고 쫄아가지고 기부의 의사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동 8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전동 물러나고 노태우 물러나고 해서 13년 지난 상태에서 12년 차인가 13년 차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 내가 MBC 주식을 기증했던 것은 그 당시 공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증여를 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요거 반세적 법률이 무효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무효면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줬던 거 다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저거죠.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고문당하셨습니까? 고문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당하는 걸 봤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안 내면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쫄아 있을 뿐입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는 자,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위 민법 103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아무 때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리고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0년대 기부를 했습니다. 12년 지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게 되는 시기니까 아직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80년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렇게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BC 주식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에 그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되찾지 못했던 사건,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최근 7, 8년 사이에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세 가지가 크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혹은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나라도 이미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웠던 게 뒤에서 우리 교재가 좀 확인해 드리겠지만 순서 바꿔요.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기여, 그 다음에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니은, 이런 식으로까지 말장난.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총론 얘기할 때 항상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제척기간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30회 때 출제했던 것이 법정 추인이 출제가 됐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셋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고 29회 때 이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31회 때 또 한 번 출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외 쟁점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취소권자가 제척기간이 도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놓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선의 제3자예요. 이 경우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는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가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고요. 26회 때 바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이때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 이건 좀 이따 따로이 설명을 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실제 건져 모를 만한 게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냥 배경 설명입니다. 우리 앞에서 소구표라고 그랬어요. 장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거,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가등,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것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인이라고 하는 것. 자, 가십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법률의 효력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위 장래효라는 개념.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언제든지 취소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전제를 볼까요? 먼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해서 추인권자, 취소권자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논의했었죠. 바로 제한능력자,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 등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추인권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추인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는데 이거 행사 안 하겠다.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추인이라는 건 두 가지 유형, 법정 추인이라는 개념과 추인권자의 추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먼저 추인권자의 추인, 자, 제한 능력자,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 그 다음에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 등이 어떻다? 추인권자가 되게 된다. 똑같이 논리구조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의 추인의 시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됐을 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만약에 미성년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하고자 하면 성년이 됐을 때 어떻다? 추인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더 따지게 되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이 면정신 돌아왔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가고요.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은 착오에서 벗어났을 때,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은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뭘 할 수 있다? 추인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어떻다? 그건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출제 이슈가 되는 딱 한 가지,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 챕터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보아하니. 자, 이 갑이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고,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갑이 착오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참 잘했어요. 자, 누구 입장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법정 대리인데 너무 계약을 잘 체결하는 거야. 그럼 어떻다? 이 계약을 그냥 확정적 유효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때 어떻다? 병이라는 법정 대리인은 설령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때도 어떻다?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볼까요? 경우의 수를 좀 따져 묻게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자, 지금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추인권을 행사하면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일정한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추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고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왜? 원칙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해야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추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례 조항을 두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하더라도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작년 시험 문제 출제 이슈 되게 될 텐데, 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어떻게 지금 추인을 사실상 추인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즉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런 경우예요. 자, 갑과 을 사이, 갑이 예를 들어 을에게 이 부동산이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1억에 팔기로 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즉 제한 능력자이거나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X 부동산을 팔고 나서 이 토지에 지금 뭐가 들어선다? 쓰레기 매립장이 근처에 들어선다 해서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진짜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주변에 나쁜 시설 들어오면 땅값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을한테 전화한 거야. 야야야, 빨리 그 계약금, 자, 다음에 중도금 잔금 빨리 입금해라. 등기 넘겨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쳤어. 그래서 중도금도 입금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이제 지난번 나왔던 소문이 헛소문인 거야.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역사가 곧 들어선다는 소문이, 자, 바뀐 거예요, 소문이. 그럼 어떻게? 와우, 이게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취소를 해버려야지. 왜? 역사가 들어서면 가치가 현재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상황 바뀌었다고, 생각 바뀌었다고 해서 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너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 뱉었으면 어떻게 해라? 책임져라 라고 하는 개념이 법정 추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누가요?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자, 이를 달지 않고 법정된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합니다. 야야야, 등기 빨리 가져가 라고 해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등기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 땅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선다는 기가 막힌 정보를 최근에 입수를 했거든. 중간에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빨리 등기 가져가라고. 또는 거꾸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금 이행의 청구라고 상대방한테 전화 좀 해갖고 그러지 말고 빨리 돈 넣어라. 마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독촉을 하고 등등등. 자, 이렇게 다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정 추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하나 의미를 이제 새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뭘 했느냐 했을 때 누가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30회 때 문제 구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요는
지금 이게 30회 때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한데 역시 지문 염소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포인트는 뭐라고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또는 추인권자의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일단 답을 3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연 막 물어봤어. 근데 요즘 문제는 딱 정형화가 돼 있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3년, 10년.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경고가 되면 설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자,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 추인을 함에 있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법정 추인, 추인권자가 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법정 추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교재 가지고 또 한번 스크린을 해볼까요? 해서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지문은 없는데 본문 속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뭐야? 자, 이 얘기는 즉슨 소급해서 무효 이런 식의 취지고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너무 오래전 문제였는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은 소급표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장래효를 외우셔야 됩니다. 장래효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였었지요. 해지 장래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장래효, 그리고 마지막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람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1번 취소 나와 있죠. 빨간 취소, 파란 취소, 노란 취소 이렇게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취소라고 하는 거. 자, 취소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1번 되겠고요. 아주 오래전 문제 패턴에서 소급표 장래효 가지고 나왔던 문제에서 모르겠어요. 자, 특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얘기할 때 자꾸 장래효 얘기를 끌고 들어오니까 혹시 지문 하나 구성할까 봐 분석해 봤고요. 45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제한이라고 해서 크게 3가지 있죠. 지금 이 설명드렸던 주제들입니다. 제특경은 도가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설령 추인권자가 추인을 안 하더라도 자 추인으로 보여지는 일정한 행위를 추인권자가 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핵심 지문 오른쪽 상단부부터 보겠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2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틀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 추삼 자 한십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자 10년 아니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추삼 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취소권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억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니은 내에 행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이 되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얼마? 3년. 순서 바꿔서 수험생은 상당히 깜빡 실수하기 좋게 했던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밑에 이제 추인권자의 추인에서 미리 답 말씀드렸어. 추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추인으로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하더라도 다 유효하다. 2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해서 포인트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다 유효하다라고 하고 추인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굳이 그 정도 보셨고요. 답이 됐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제 법정 추인 관련해서 질문 2개 그중에 한 번 답이 됐었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이상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가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 이때 더 이상 법정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이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지금 제한 능력 누굽니까? 취소권자의 일종이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취소권자 예시값으로 제한 능력자 또는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자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이렇게 흘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하겠다라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관련 기출문제 잠시 끝났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끝났다 할게요.